안녕하세요. 저는 스노우플레이크 세일즈 엔지니어 황주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노우플레이크의 힘을 빌린 파이썬이고요. 스노우플레이크와 파이썬을 둘 다 사용하는 고객께서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오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노우플레이크와 파이썬 사실 둘 다 유명한 제품이긴 하지만 잠깐만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게 되면은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랭귀지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파트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랭귀지입니다. 게다가 작년에 비해서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파이썬만 사용하시더라도 대부분의 작업들을 전부 다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어떨까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오라클, MySQL, 포스트그레, 마리아DB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과 경쟁에서도 전체 7번째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순위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DB뿐만 아니라 NoSQL, IMDb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 플랫폼들이 통합되어 있는 전체 플랫폼 중에서도 7번째로 높은 랭킹을 차지하고 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희가 제한을 걸게 되면 퍼블릭 클라우드 향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이 현재 스노우플레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와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데이터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 있을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만 짚고 넘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개발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피터 노트북, 세이지메이커 여러 가지 개발 환경들이 있으시고요. 고객분들은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고 가장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해진 개발 환경과 필요한 데이터들을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동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게다가 보안적으로 안전한 연결들을 지향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리된 데이터는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개발 환경이 어찌어찌 구성되더라도 데이터 자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용해서 활용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마트 데이터만 일부 가져다 사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위해서 로우 데이터, 빅데이터를 전부 다 가져다 쓰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이 이동되도록 되어 있고 많은 데이터가 이동하다 보니까 시간이라든지 비용 같은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리소스들을 활용하고 특히 데이터가 이동되는 과정 속에서 보안에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이러한 과거의 데이터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개발 환경 간의 이런 간극들을 메우기 위해서 몇 가지 피처들을 만들었고요. 오늘은 대표적인 피처 중에서 크게 4가지 개발 환경, 성능을 올릴 수 있는 성능 가속화,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조율, 그리고 데브옵스에 관련돼서 스노우플레이크가 파이썬을 활용했을 때 어떠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개발 환경입니다. 이 환경은 사실은 그냥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GPT 노트북과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부터 스노우플레이크가 가지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 노트북이 어떠한 특징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씩 설명을 들으시게 되면은 스노우플레이크 노트북만의 장점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노우플레이크 노트북이 없으실 때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케이스입니다. 먼저 IT 개발팀에 나 이제부터 파이썬을 이용해서 멋지게 분석을 해볼 테니까 개발 환경을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돼요. 요청을 하시게 되면 개발 환경이 구축되고요. 개발 환경이 만약에 와스베이스라면 개발 환경에 로그인 하셔야 되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커넥션 하기 위해서 데이터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완성이 되신 다음에 데이터를 이동시키셔야 되고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럼 분석이 잘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테스트만 하시다가 실제 운영 환경에서 하려다 보니까 리소스가 부족하신 거예요. 그럼 리소스를 좀 더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결국 내가 어떠한 특징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주일, 최대는 거의 한 달 이상의 시간들을 소요하게 됩니다. 스노우플레이크 노트북을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스노우플레이크 로그인 하나만으로 개발 환경, 데이터에 대한 접근 모든 부분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별도의 설치 과정 없이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설정 없이 이것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스노우플레이크가 제공하는 파이썬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노트북이 정말 개발자분들 그리고 특히 파이썬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저희가 첫 번째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네, 다크 모드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발자분들께서는 다크 모드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스노우플레이크도 마찬가지로 오래 개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크 모드를 지원하고 있고 이 얘기는 저희가 진심으로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노트북을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스노우 사이트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해주는 웹페이지가 있으세요. 거기서 왼쪽에 있는 내비게이션에서 노트북을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클릭만 하시게 되면은 나는 어떤 웨어하우스를 사용하고 어떤 DB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할 거야 선택만 하시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개발 환경이 준비됐습니다.
이 과정은 클릭 2번만으로 준비가 다 끝나기 때문에 사용자분께서는 이제 파이썬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고 스노우플레이크 계정만으로 이런 작업들이 전부 다 준비되는 상태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주피터 노트북과 비슷하게 셀 베이스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요. 셀은 크게 세 가지 저희가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파이썬 셀입니다. 파이썬 셀은 똑같으세요. 기본적인 주피터 노트북, 세이지 메이커에서 가지고 있는 노트북과 똑같이 파이썬 프로그램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셀이고요. 셀 단위로 실행하고 중지할 수 있는 기능들 전부 다 제공됩니다. 두 번째가 좀 특이한데 두 번째는 SQL 셀입니다. 기존의 주피터 노트북에 사용할 수 없는 SQL을 수행할 수 있는 스노우플레이크만의 독특한 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마크다운은 뭐 일반적으로 주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셀을 사용할 때, 스노우플레이크 노트북을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get active session이라는 명령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DB하고 커넥션을 맺으실 경우에는 몇 가지 필요하신 인자들이 있으세요. DB 정보, DB 커넥션 정보, 그 다음에 ID, 패스워드 이런 정보들을 보통은 이제 컴피그 파일로 많이 하시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실제 소스 안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노우플레이크 계정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커넥션에 대한 작업 필요 없이 get session이라는 명령 하나만으로 이것들이 바로 연결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SQL 셀에서는 위에 있는 작업도 필요 없으세요. 그냥 내가 SQL을 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바로 결과를 받으실 수 있는 구조가 구성이 됩니다. SQL 셀과 파이썬 셀은 서로 별개의 객체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2에서 어떤 쿼리를 수행하셨으면 수행 결과는 저희 스노우파크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스노우파크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되세요. 그럼 데이터 프레임은 밑에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SQL 창에서 쉽게 데이터들을 조회하시고 이것들을 집계하실 수 있다면 이것들을 가지고 파이썬 특유의 기능들을 사용해서 미래 예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들을 밑에 있는 파이썬 셀에서 같이 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스노우플레이크가 제공하고 있는 노트북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라이브러리를 손쉽게 임포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나콘다가 제공해주는 약 3,000개의 라이브러리들이 그냥 다 포함되어 있으세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PIB 같은 명령을 사용해서 설치하는 구조 필요 없이 단순하게 라이브러리 이름을 넣으시기만 하면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설치 과정에 대한 복잡도가 전부 다 제외되고 만약에 전부 다 디펜던시에 걸려 있는 것도 자동으로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한 라이브러리 이름만 선언하는 것만으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되어 있고요. 혹시 3,000개 포함되지 않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하신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스노우플레이크가 가지고 있는 인터널 스테이지에 해당 라이브러리를 업로드하시게 되면 그런 라이브러리도 같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열심히 잘 만들어진 태스크가 만약 주기적으로 수행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스케줄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혹은 1시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필요한 저희가 잘 만들어진 이런 태스크들을 별도의 기능 없이 바로 크리에이트 스케줄과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SQL과 파이썬을 이용해서 쉽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자동으로 배치화시킬 수 있는 게 스노우플레이크 노트북의 통합된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졌으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스노우플레이크가 어떻게 이런 작업들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가속화의 가장 큰 특징은 스노우파크라는 라이브러리세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지금 예시에서는 스노우플레이크 노트북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주피터 노트북, 세이지 메이커 같은 다양한 솔루션 위에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스노우파크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자바, 스칼라 등 다양한 랭귀지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가지고 계신 어떤 환경에 스노우파크 라이브러리만 임포트해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세요. 이 구조가 특이한 거는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밑에 있는 스노우플레이크 엔진으로 전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데이터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프로그램 간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 스토리지에서 고객분들이 갖고 계시는 분석 환경으로 데이터가 이동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굉장히 큰 데이터가 이동될 경우에는 당연히 레이턴시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되는 동안 고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가 이동되고 복제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어서 보안적인 이슈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세요. 스노우파크는 이 관점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해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왼쪽 위에 있는
pd.concat 같은 명령어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판더스 데이터 프레임과 똑같은데 실제로는 스노우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노우파크 라이브러리는 고객분께서 이미 많이 사용하시는 판더스 데이터 프레임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대 실제로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방식만 다릅니다. 수행하시게 되면은 저 컨캣이라는 명령어 자체가 SQL로 전환돼서 스노우플레이크의 SQL 엔진으로 전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짰지만 내부적으로는 스노우플레이크의 SQL 엔진으로, 즉 SQL로 전환돼서 수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동되지 않고 SQL 프로그램이 이동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파이썬 프로그램이 SQL로 전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환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파이썬 바이트 코드로 변경되도록 되어 있고요. 변경된 바이트 코드는 스노우플레이크 내에 있는 샌드박스에 들어가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필요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플레이크 안에 이미 아나콘다가 있기 때문에 해당 파일을 이용해서 동작할 수 되어 있고요. 샌드박스에서 이미 옆에 있는 SQL 엔진과 같이 결합해서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들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일럿을 했던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께서는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고 계셨고요. 세이지메이커의 원천 소스는 원래는 S3였습니다. AWS S3를 쓰시다가 저희 스노우플레이크의 스노우파크로 변경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오른쪽에 있는 결과만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846초가 걸렸던 작업이 21초로 40배 이상 성능이 향상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어디서 성능이 향상되는지를 잠깐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다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성능이 향상된 부분들은 데이터 로드 부분 그리고 CSV 쓰기 부분입니다. 즉 데이터가 이동하는 구조, 데이터를 읽어가고 다시 데이터를 내리는 이 구조 속에서 실제로 데이터가 이동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이동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동작했던 부분이 스노우파크를 사용했던 결과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그린 것처럼 스노우파크를 사용하지 않으시게 되면 원천 DB로부터 대용량 데이터가 세이지메이커로 전달되고 만약에 스노우파크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작은 프로그램이 DB 쪽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보안적으로는 데이터가 실제로 이동되지는 않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훨씬 안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경우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시는 많은 고객분들은 어떠한 베네핏을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사실 스노우파크는 나온 지 약 2년 좀 안 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스노우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이미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는 고객분 중에 절반 정도는 SQL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컨트롤하기도 하지만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이미 데이터를 컨트롤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기존 방식에 비해서 스노우파크, 즉 ML을 스노우파크 베이스로 동작했을 경우에는 성능이 4.6배 향상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결과를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인 비용 또한 35% 정도 그 이상으로 비용이 효과적으로 감축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사용자분께서는 좀 더 싸고 빠른 시스템들을 스노우플레이크와 함께 운영하실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조율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스노우플레이크의 태스크는 SQL뿐만 아니라 파이썬, 자바, 스칼라 등 다양한 랭귀지로 태스크를 다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태스크에서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태스크 그래프 기능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태스크가 하나 있을 때 이 태스크들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그래프를 통해서 이것들을 검토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각각의 밑에 있는 세부 로그들을 보시게 되면 이 태스크가 언제 실행됐는지 그리고 각각의 태스크들의 수행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눈에 보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태스크 중에 내가 잘못된 태스크가 있을 경우에는 중지하거나 아니면 재시작할 수 있도록 오퍼레이션 기능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새로 나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시간 태스크 모니터링입니다. 앞에 기능하고 유사하긴 한데 앞에 기능 같은 경우는 F5를 계속 눌러가면서 좀 귀찮게 현재 상황을 보셔야 된다면 이번에는 그냥 클릭 하나만 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들을 한 번에 보실 수 있으세요.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얼마만큼 시간이 흐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어느 부분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오류가 발생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 하나하나 쉽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재시작, 그다음에 중지, 실행 이런 다양한 오퍼레이션들을 전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노우플레이크 태스크를 사용하실 때 얻을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고객의 웨어하우스를 사용하는 고객 매니드 웨어하우스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버리스 방식이라 불리는 스노우플레이크 자체한테 태스크를 위임하는 방식이 있으세요. 만약에 보통 이제 사용자께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동안은 태스크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공공시에 약 100개의 태스크를 돌려야 되고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태스크들이 추가됐을 때 기존의 태스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좀 이것들을 쉽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들을 스노우플레이크에서 한 게 서버리스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식은 간단합니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Managed Initial Warehouse Size라고 해서 이 태스크는 X스몰 정도로 돌면 될 것 같아 라고 그냥 지정하신 다음에 웨어하우스를 선언하지 않으시고 돌리시면은 스노우플레이크가 봤을 때 우리 쪽에서 알아서 수행시켜 줄게. 그리고 그 결과들을 잘 전달해 줄게. 그리고 만약에 네가 X스몰이라고 지정하긴 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다른 웨어하우스 크기가 좀 더 적합하다면 해당 웨어하우스 크기로 변경해서 비용과 시간을 좀 더 아껴줄게 라고 만들어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로직만 생각하시고 이것들을 어떻게 동작할지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기능이 나온 지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 사용률이 조금 낮습니다. 그 이유는 비용에 있으세요. 곱하기 1.2라고 써 있는 부분은 기존 웨어하우스 비용에 비해서 1.2배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에 원래 매니지드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크레딧인데 서버리스 태스크를 하시게 되면 1.2크레딧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고객분들이 편리하긴 하지만 서버리스 태스크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하나의 버틀렉이 되었습니다. 올해 8월부터 가격이 더 싸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매니지 태스크보다 서버리스 태스크를 사용하시는 게 10%의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없었던 편의성뿐만 아니라 비용적으로도 좀 더 효율적인 방식들을 제공해 주는 게 현재 오늘날의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의 태스크를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한 번 더 결심했고요. 스노우플레이크가 새로운 태스크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식은 저희가 플렉스 태스크라고 부르는 방식이고요. 말 그대로 플렉스합니다. 네, 스케줄 모드를 플렉시블로 설정하시고 타겟 컴플리션 인터벌을 즉 240분, 4시간을 잡으시게 되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 태스크가 얼마나 빨리 돌지에 대해서 나는 관심은 없어. 다만 4시간 안에는 끝내줘야 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타임을 주진 않지만 최대 맥스 타임만 지정하고 가장 저렴하게 돌아달라는 내용이 플렉스 태스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스노우플레이크 입장에서는 유유 장비들을 이용해서 가장 저렴하게 이런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성됩니다. 전체적인 비용으로 따지게 되면 기존에 만약에 $10 돌던 작업들이 이제는 $6면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40% 이상의 비용 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루에 한 번만 돌면 되는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일반적인 태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플렉스 태스크를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비용을 아끼면서 스노우플레이크의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나온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왔고요. 마지막으로는 데브옵스에 관련된 스노우플레이크가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옵스에 대해 전체적인 기능 중에서 스노우플레이크 오늘은 CI/CD에 관련된 내용들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빌드하셔야 되고요. 빌드된 데이터들을 배포하는 디플로이 작업이 필요하시고 디플로이된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운영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모니터링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이러한 CI/CD 과정들을 좀 더 쉽게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젠킨스라든지 깃과 연계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깃과의 연동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 SQL, 스노우파크, 워크시트, 어플리케이션, 스트림릿 여러 가지 기능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스 관리라든지 아니면 승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깃을 통해서 승인된 데이터들만 혹은 승인된 프로그램들만 스노우플레이크에 적재되고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설사 프로그램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누가 바꿨는지 이런 것들도 깃을 통해서 추적하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스노우플레이크 파이썬 API입니다. 기본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는 REST API를 통해서 필요하신 기능들을 전부 다 구현하실 수 있었어요. 웨어하우스를 만들고 스톱하고 태스크를 만들고 스톱하고 재실행시키고 이제는 별도의 REST API 사용하지 않고 파이썬 프로그램만으로 이런 작업들이 전부 다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젠킨스라든지 다른 여러 시스템과 연계성을 좀 더 더해지는 게 스노우플레이크의 CI/CD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노우플레이크가 위에 있는 기능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하나의 예시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깃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필요한 SQL, 그다음에 파이썬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있고요. 푸시 명령을 통해서 스노우플레이크 내에 이것들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시에서는 디플로이 오브젝트라고 해서 어떠한 특정 오브젝트를 처리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위에 올려놨고요. 밑에 있는 젠킨스에서 파이썬 API를 통해서 이미 올라가 있는 디플로이 오브젝트들을 실행시켜서
최종 마트 테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CI/CD, DevOps들을 이미 가지고 계신 여러 시스템과 연계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설명드릴 기능은 또 하나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자바에서 사용하시는 로그4j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그라든지 에러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어떤 태스크 안에서 사용하시더라도 단 한 줄만의 명령어로 이것들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이벤트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으시고요. 각각의 태스크에서 로깅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한 줄만 넣으시게 되면 이런 이벤트들에 대한 실행 이력, 그다음 에러 이력들이 전부 다 이벤트 테이블에 들어가게 되고 이벤트 테이블을 통해서 중앙 관리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 관리된 테이블들을 이용해서 만약에 여러분께 에러를 노티피케이션하는 시스템을 연결하시게 되면 슬랙이라든지 메일 같은 걸로 연결해서 현재 불량 상황이라든지 태스크 에러 같은 것들을 바로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에 태스크의 프로세서 같은 거를 저희가 스노우플레이크 자랑하는 스트림링과 연결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대시보드, 고객 커스텀되어 있는 대시보드들을 구성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파이썬 API, 깃과의 연결, 그 다음에 이러한 스노우플레이크 트레이를 통해서 필요하신 기능들을 여러 가지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스노우플레이크가 제공해주는 DevOps CI/CD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왔고요. 스노우플레이크 사실은 여러 가지 파이썬과 통합해서 개발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이것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 가속화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저렴하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옵스뿐만 저희도 놓치지 않고 이러한 기능들을 연계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나와 있고요. 사실 이런 기능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노우플레이크는 매년 데이터 이제는 DBMS가 아니라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 플랫폼이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가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공하고 그 중에 하나가 파이썬이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스노우플레이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쉽게 그리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마지막 세션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